네, 이제 꼭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후보들 모두 수도권 표심 확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주도 가는 일정까지 변경을 해서 수도권에 올인하고 있는데요. 자, 수도권 표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과 막바지 전략 수도권 표심 민심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아이고 많이 바쁘실 텐데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먼저 송영길 대표님 오늘 신촌 유세 과정에서 피습 하여튼간에 폭력을 당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신지 먼저 말씀 좀. 봉합 수술을 했다고 들었고요. 네, 그리고 뭐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니고요. 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요. 네. 또 어떤 이유로라도 폭력 행위는 용납될 수는 없고요. 네. 이런 일이 다시 나면은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네. 민주주의는 총칼로 싸우지 말고 말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폭력으로 싸우라고 하는 거. 폭력 사용하지 말자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약속이니까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의 쾌유를 빕니다. 자, 이재명 후보 오늘 보니까 부산, 대구, 대전, 청주, 경부선, 상행선 주요 도시를 싹 다 훑는 빠듯한 유세 일정 소화했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도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어떤 메시지? 네, 이게 어떤 전형적으로 이제 경부선 상행선 동선이고요. 예. 그리고 내일은 이제 수도권 네. 인천, 경기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광화문입니까? 마무리는? 홍대. 홍대 이제 젊은 청년들과 함께 네네. 마무리를 하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도 뭔가 네네. 그 시간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예. 광화문일 줄 알았더니 광화문이 아니라 홍대인 걸 보면 어디에 집중하는지가 보입니다. 자, 사전투표율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다들 궁금해하는 게 경기도 왜 이렇게 낮아요? 하는 질문일 겁니다. 네네네. 뭐 몇 가지 그 뭐 해석이 있는데요. 일단 네. 이제 항상 경기도의 표가 늦게 결정이 되는 경향이 있어서 네네. 지금까지 2014년에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후로 그래서 보면은 경기도의 사전투표율은 저조해요. 근데 네. 이제 이번처럼 전국의 최하위 사전투표율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나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이제 객관적인 팩터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이거 설명해 네네네. 보면요. 전체 지난 17년 대선에 비교했을 때 네. 유권자 수가 이제 늘었을 거 아닙니까? 늘었죠. 많이 예. 늘었죠. 그 전체 늘어난 유권자 중에서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얼마큼 많냐 그러면은 16개 시도 유권자 늘어난 것보다 경기도 한 곳에서 늘어난 유권자가 더 많아요. 네. 그러면은 유권자가 늘어난 만큼 사전 투표소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네. 근데 그 늘어난 비율이 아주 미미해요. 예, 그래서 일단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았다. 그렇죠. 경기도는. 그러면 사전 투표할 때 특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네. 줄 길게 서 있으면은 불안합니다. 안 가겠죠. 네. 아마 이제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경기도도 33.7%인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진 겁니다. 많이 높아진 건데도.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니까요. 네, 많이 높아진 건데도 그래요. 굳이 경기도를 꼭 여쭤봤던 게 우리 안민석 의원이 오산에서 5선이시기 때문에 경기도 민심이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아서 경기도 수도권 위주로 조금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상호 본부장은 인천 경기는 경화부세, 서울은 열세에서 박빙 열세로 전환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어요. 지금 경기도 민심 어떻습니까? 경기도 민심은 제가 경기도 전체 선거 지원 요소를 지금 다 다녔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기도를 잘 아는 최초의 경기도 출신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네. 거기에 이의를 다는 분들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경기도에서 몰표를 줘야 된다. 특히 서울이 지금 조금 이제 박빙이지 않습니까? 네. 표가 좀 모자라죠. 그래서 네. 서울에서 부족한 표를 경기도가 메워줘야 된다. 그런 인식들이 돼 있고요. 네. 근데 다행히 선거날이 다가오면서 서울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본부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래서 어쩌면 투표날 되면은 서울이
골든 크로스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네.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 서울은 조금 열세다. 이게 부동산 문제 때문에요. 네네. 근데 이제 그저께 또 내일도 이제 후보가 그런 메시지를 던질 거라고 보는데요. 이 부동산 이걸 꼭 잡겠다. 네네. 나에게 맡겨주시면은 이 문제는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결하겠다. 그러한 호소와 간절함이 서울의 유권자들에게 먹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부동산 정책은 거의 수렴했다. 그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거의 수렴한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을 실행하는 실행력이 더 좋다라는 신뢰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유권자들에게 그것은 왜 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믿을 만한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뭐 말이야 하늘의 별이라도 따죠. 네네. 그런데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해왔던 어떤 추진력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이 다 하지 않습니까? 네네. 계곡 정비 사업이라든지 네. 또 뭐 신천지 본부를 뚫고 들어가는 그러한 어떤 결단력. 네. 결국에는 누가 말보다는 이거 실제로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그 신뢰와 평가를 더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검사한 것 말고는 어떤 업적 하나를 단 한 가지 네. 해놓은 게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런 면에서 일을 잘하는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문제, 부동산 정책도 잘 풀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는 그 일정 제주시 5일장 유세 일정 오늘 취소하고 경기 지역에 아예 집중을 했더라고요. 왜 이런 판단을 했을 거라고 보세요? 저도 선거를 여러 번 해봤지만은 중요한 시기에 특히 막판에 네. 선거 동선을 네.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바꾸지 않습니까? 네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뭔가 다급하기 때문입니다. 경기 서울- 지역이 다급하다. 그렇죠. 서울을 특히 서울을 안전적으로 봐왔는데 네.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위기감의 발로가 동선을 갑자기 바꾸는 거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흐름이 네. 야합 이후로 정치 야합 이후로 소위 단일화 안철수 단일화 후보와의 예, 단일화요. 단일화 네. 그것을 저는 정치 야합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네. 그 이후로 굉장히 좀 출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권 교체보다는 인물이나 능력 위주의 선택을 하는 그런 흐름이 수도권에서 지금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지표의 흐름을 후보나 캠프에서 당연히 전략적인 단위에서 네. 보고받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지방에서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니다. 수도권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동선을 바꿨을 거라고 봅니다. 예. 말하자면 수도권이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빨간불이 예, 켜졌다. 그런 좀 위기감을 갖지 않는가 그렇게 이재명 생각이 후보는 듭니다. 제주도에를 또 한 번 갔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번 후보 되고 후보 등록 이후에 한 번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안 가니까 본인이 딱 또 가버리시더라고요. 아주 그 동선 자체를 해석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데요. 자, 이 막판에 2030 여성들 결과적으로 수도권 2030 여성들이 대통령 결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2030 여성들에 대해서 최대 캐스팅 보트로 떠올랐다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 후보 여성 안심 대통령 강조하면서 여러 관련 공약도 발표하시고 했는데 현장에서 2030 여성들이 보기에는 두 후보 다 꼰대 후보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2030 이거 말씀드리기 여성들. 전에요. 예. 그 지난주에 이준석 대표가 네네네. 윤석열 후보 8%로 이길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랬죠. 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진다 그러면 패착 중에 하나가 이 발언일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오만과 자만의 발로거든요. 네네. 이렇게 박빙의 선거에서는 오만한 후보가 이긴 적이 없습니다. 네. 선거 역사상요. 네네. 간절한 후보 측이 이기는 것인데요. 이렇게 그렇죠. 8%씩이나 우리가 여유 있게 이긴다는 이러한 자만 어린 이런 발언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게 긴장의 끈을 놓게 하는 방심하게 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을 거라고 약간 봅니다. 유세장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 같은 느낌이 듭니다. 다 됐다고 그쪽이. 우리 보는 거죠. 이제 반면에 예. 저희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지자들은 네. 바짝 긴장하게 되는 그러한 효과를 줬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2030 여성 같은 여성, 경우에는 예. 마침 내일이 네네.
세계 3차, 여성의 날이에요. 여성의 날입니다. 3차 TV 토론에서 네. 윤석열 후보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다. 이런 아주 회개한 발언을 했어요. 네. 이 기본도 안 된 이러한 개념을 가진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여성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되었을까. 네네. 아마 일단 저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 나왔을까. 그런데 네. 또 여성들의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여성들뿐만 아니라 네. 뭐 그 토론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저도 뭐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식을 하고 계실까. 네. 그래서 특히 윤석열 후보는 이 선거 기간 내내 젠더 갈등을 부추기면서 갈라치기 하면서 표를 얻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달콤한 사탕은 순간적으로 달고 입에 땡기지만은 지나고 나면 몸에 해롭잖아요. 네.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윤석열 후보의 정체성과 민낯을 보게 되었고 특히 2030 젊은 여성들이 야 그래도 윤석열보다는 이재명이 낫다. 그런 네. 결론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윤석열도 싫고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서 심상정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네네. 혹시라도 윤석열 되는 건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심상정을 찍게 되면 이게 사표가 되지 않을까. 사표 심리가 발동을 해서 그런 표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좀 쏠리는 그런 흐름이 있지 않을까. 그런 또 조심스러운 지금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도드라지게 여성 안전 공약을 좀 피부에 와닿게 내놨고요. 그다음에 육아 돌봄 국가 책임제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들의 손에 빵과 떡을 쥐어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정책으로 면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우세하다. 그래서 여성들의 2030 표심이 흔들려서 이재명에게 향하고 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 이게 부실 투표냐 아니면은 뭐 한간에 얘기하는 것처럼 부정 투표냐.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봐야 이게 됩니까? 이제 예. 그 현장에서 제대로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시뮬레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 이제 자체를 잘못한 것 네, 같아요. 네. 몇 명이 올 건지부터. 네, 현장에서 잘못한 것이고 그런 네. 이제 착오를 한 것인데요. 근데 기표한 거 보면은 이재명 표기한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표기한 것도 있었어요.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네. 갖다가 감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부정을 했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죠. 그러나 이제 현장의 그런 선관위의 잘못이고 이 잘못이 재발되지 않아야 되겠죠. 국민의힘 측에서는 선관위원장 사태와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책임 소재는 선거 끝난 다음에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젯밤 10시 뉴스타파에서 김만배 녹취록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의혹을 당시 대검 중수 이과장이었던 윤 후보 통해서 해결했다.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난 놈이다, 공산당이야,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하는 두 축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응은 네. 불리한 이슈가 터질 때마다 딱 꺼내드는 카드가 가짜다, 공작이다 그럽니다. 네. 12월 달에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서 이거 국민들에게 알렸을 때도 딱 나온 반응이 공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보수 진영은 그런 좀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했으면 시인하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하면 될 텐데 일단 불리한 이슈에 대해서는 일단 무조건 저거 가짜다, 공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네. 최초에 이거를 터뜨렸을 때 네네. 저를 향한 공격이 저거 공작이고 가짜다. 그러면서 안민석 사퇴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러한 기본적인 정치적인 습성과 문화가 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 김만배의 이 녹취록은요. 이 녹취록의 본질은 네. 대장동 사태의 출발점이 윤석열이라는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드는 네. 그러한 이제 녹취록이기 때문에 그냥 심각한 것이죠. 네.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 키 인사인 조희영 씨를 봐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커피 먹고 나왔다고.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특검을 하게 되면은 특검의 출발점을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그리고 봐주기 수사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윤석열 후보로서는 결정적인 아킬레스가 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힘에서는 뭐 녹취록이 조작이 되었다, 공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네, 네. 국힘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녹취록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렇게 이제 보고 급소 있습니다. 찔린 거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오히려 팔딱 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우리 안 의원님 국힘 쪽으로부터 국민의힘 쪽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하셨다고 무슨 내용으로 형사고발 당하셨어요? 뭐 고발은 좀 뭐 워낙 제가 저쪽 진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원흉이거든요. 원흉? 예. 정치 공작의 원흉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쪽에서. 제가 이제 국정농단을 최초로 국민들에게 네네네. 알렸고 그리고 촛불혁명의 도화선을 제가 만들어준 뭐 그런 정치적인 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네네.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순실 측이나 뭐 태극기 부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 일각에서는 안민석이의 국정농단 관련 주장은 전부 다 가짜고 공작이다 허위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를 흔들어서 저를 거짓말장애로 만들어야지 국정농단 사건을 프레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후에 제가 하는 이야기마다 안민석 이야기는 일단 저거 가짜다, 네거티브다 그런 식으로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 김건희 씨 허위 이력서 그 네네. 이제 제가 이제 주도를 했거든요. 예, 교육위원회에서 가장 예. 먼저 저를 공격을 했어요. 네네. 안민석이가 또 다시 공작을 했고 네거티브다. 아니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공격을 어제 이제 받은 것이요. 저를 고발하겠다 하는 네, 내용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책에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네네. 관련된 제보도 받았고 끝나지 그리고 않은 전쟁. 네, 예. 독일 가서 몇 차례 제가 독일 가가지고 관련된 조사들을 쭉 제가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정보와 근거들을 이 책에 다 담았어요. 네네. 담아서 이 책이 상당히 많이 팔렸어요. 몇만 네. 부가 팔렸고요. 네. 그래서 자 이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최순실 은닉 재산을 조사를 해라. 그다음에 찾자. 적폐청산의 핵심 뿌리가 네. 최순실 은닉 재산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박정희 그때부터 쭉 정권의 내려온. 어떤 불법 정치 자금으로부터 시작된 네. 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을 수사해서 환수하는 것이 적폐청산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네네. 자 짧게 좀 정리해 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네. 시절 네. 19년 8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순실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숨긴 듯하다. 네. 그렇게 했어요. 네. 자, 그 검찰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어야 될 거 찾았어야 아닙니까? 되는데. 근데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수사 결과 국민들에게 알린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 수사가 안 됐다. 네. 그렇게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이야기 알겠습니다. 했다고 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거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그러냐. 허위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를 했고 그럼 돈을 한 푼도 못 찾지 않았습니까? 못 네.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그 국민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면 어떻게 최선을 다했고 독일의 검찰과 어떠한 수사 공조를 했고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국민들에게 밝히지도 않고 그냥 최선을 다했고 안민석 의원이 한 얘기는 거짓말이다. 저것은 허위사실이라고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가당치도 않고 적반하장이고요. 네, 국세청은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고도 하고 그랬는데요. 검찰은 검찰은? 단 한 번 저한테 독일을 제가 여러 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 책에 내에서 검찰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물어온 적도 없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된 건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 안민석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